국회의원 특집인데 저는 지금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공식 백수입니다. 저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걸 하나하나 좀 이뤄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꿈도 생기면서 정치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했는데요.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는 현상을 입력을 하면서 약간의 분노, 약간의 도전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변호사로 있다가 입법부로 왔는데요. 아쉬웠던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법을 바꾸어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제도적 고민, 저도 그 고민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국회에 오면은 법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국회라는 곳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을 만드는 일인데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의견들을 모으는 역할. 매니저? 입법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정부가 1년이면 4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 돈이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총리 인준이라든가 인선에 찬반을 하는 표결도 참여하게 돼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는 직업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국회의원들은 양복 입고 시찰만 하는 의원들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의원들은 백조 같은 모습보다는 막 움직이는 그런 발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입법부니까 국회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느냐? 법을 국회의원 마음대로 만들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300명 중에 10명 모으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논의를 시작하죠. 그만큼의 이제 설득의 과정들이 또 필요하죠. 법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체 300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투표를 이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법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관련된 법은 사실상 국회의 상임위 과정 그리고 또 본회의 투표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조금씩 나눠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국회의 구성도 좀 나눠 놓습니다. 인기가 있는 상임위가 있고 인기가 없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주력하고 싶었던 상임위에 배정받지 못해서 또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곳에서도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들여봐야 되고요. 어느 영역이든 간에 자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임위에 배정받더라도 일 잘하는 분이 일 잘해요. 의정활동 2년 보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국회가 어느 순간부터 동결을 했어요. 임금이나 대우. 예전에 받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면서 통장에 찍혀서 들어오는 돈은 950만 원 정도?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자. 다 공개되어 있어서 저보다 국민분들이 제가 월급을 얼마나 더 받는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국민들도 돈을 주는 건 좋다. 제대로 일해라. 더 일 잘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모든 의원들이 다 돈만큼 일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긴 해요.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자리더라고요. 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결과 책임까지 지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을 해서 당선이 되는 거고요. 비례대표는 전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이 미리 정한 후보자 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요.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현안들이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더 정책적인 면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이 원하는 어떤 역할들이나 나라 전체를 위한 정책 아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을 대표하는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더 강화해서 하게 되죠.
이제 요령이 생겨서 잘 부서지네요.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언제요? 당선되고요. 궁금해서 국회의원 특권 이렇게 해서 막 검색해봤어요. 뭐야? 그럼 연금도 받는 거야? 아니더라고요.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의원부터는 못 받는 걸로 돼 있었고요. 가장 큰 특권은 불체포 특권입니다. 형사상의 수출을 받지 않고 회기 기간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특권이 있고요.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리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국회 안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있습니다. 그럼 남용되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또 그런 특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입니다. 입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입법부의 기능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거든요. 요즘은 조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엔 국회의원이 권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해임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원의 개인이 누리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에는 철퇴를 가해야겠죠. 하지만 제도적으로 입법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달리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더 큰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을 면담할 수 있고 관련 부처의 책임자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느끼게 된 게 바로 그 입법조사처의 역량 덕분이었어요. 저희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보를 수집해서 또 번역까지 해서 의원실에 가져다 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저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정치는 뭔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면 언제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계층들의 이익이 또 다른 어떤 계층들의 이익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해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 가장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욕먹기 싫어서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완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됐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 순간순간 제가 해야 될 결정이라고 느껴지면 빠짐없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도 받고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고 당시에는 힘들고 아프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내놓고 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4년을 있었는데요. 10,000원짜리 수통을 바꿔준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거다. 2.3평밖에 안 되는 고시원을 국회의원회관에 모형으로 만들어서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정부가 잘 현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문제점들 소수의 목소리라서 대변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에 장에 올려놨더니 제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한 일은요. 정말 많은데요. 젊은 보좌진들을 뽑은 것.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기존의 관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보좌진들로부터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정치는 뭐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의 어떤 문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소방청 독립 이후에 소방관 국가직화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또 목표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인데요. 이재정이 여의도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진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을 만큼 지금 청년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거 문제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청년들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청년들과 공유하는 것을 하고 싶고요. 많이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만드는 것, 이게 제 바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시에 정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그 기관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의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뽑는 거니까 모든 질문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네.